카톡 사태를 통해 가지고 두 그룹으로 갈 것 같아요.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커져야 된다는 쪽이 있을 것 같고, 저거 봐라, one point of failure. 인류의 미래는 이건 분산 원장 기술에 의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세계다.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저희 3번째 출연이십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3프로 TV 다음으로 또 와이스트릿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지난번에는 금융 오디세이도 그렇고, 예. 뒤에 있는 기후위기 시대 12가지 쟁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예. 직접 이제 쓰신 책을 네. 가지고 오셨었는데, 예. 이번에는 브렛 스콧이라는 분을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서 차현진 작가님이 네. 클라우드 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러 오셔서, 그죠? 예. 근데 이 클라우드 머니가 저도 좀 유익하게 봤습니다만, 예. 이 책을 내가 조금 이야기하고자 한다. 네. 이 책을 고르신 이유, 또 여기다 네. 추천사까지 쓰셔가지고 예. 좀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이 브렛 스캇이라는 사람이 저는 누군지도 몰랐고, 네. 출판사에서 그 서평을 부탁한다고 해서 예. 제가 받아서 쭉 읽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지금 혁신 하는데 네. 혁신이 전부다 아니다. 뭐 우리 골프 칠 때도 네. 방향이 중요하냐, 거리가 중요하냐, 이제 그거 따지잖아요. 네네네. 방향이 중요한데 네네네. 이게 제대로 갖고 있는 방향이냐, 음.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네. 책을 썼더라고요. 오. 브렛 스콧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나름 네. 유수 대학을 나와서 네. 그 유명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더로도 돈도 좀 많이 벌고, 네. 그 금융 이단자의 금융 사용법 뭐 이 정도의 책을 썼는데, 네네네. 또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옥스퍼드 대학의 네. 장하성 교수가 네. 또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전 책에. 예, 그 전 책에 그래서 나름 대한금융이라고 하는, 네. 우리 대한금융 하면 그 몇 년 전에 노벨 평화상도 방코 그라민인가 하는 네. 창시자가 상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은 거대한 공룡이 돼서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정부하고 결탁이 된, 나쁘게 보면 음모론이고 네. 좋게 말하면 금융 현대 사회의 한 일부분이 돼서 우리 개인을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돼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뭐 소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활용하자는 대한금융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번에는 화폐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예.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예. 이 책은 좀 나가서 소개를 하더라도 제 얼굴에 먹칠은 되지 않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6, 7년 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로거프 교수, 주류경제학의 뭐 대가 아닙니까? 네. 저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예. 먼 훗날 이제 범죄도 예방하고 하고 그러려면 그 현찰을 이제 없앨 때도 됐다. 네.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우리가 쓰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나 범죄 예방이나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느냐. 네. 라는 것을 주류경제학자가 얘기한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정면으로 거기에 반박해서, 제목도 대칭적이에요. 그 책은 화폐의 종말이었는데 이거는 화폐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끝장내는 게 아니고, 화폐 중에서 중앙은행에서 지금 물질적 형태로 발행하는 은행권과 주화야말로 네. 금융기관과 정부의 뭐 음모로부터 네.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니까 현찰을 무조건 없애자 하는 막연한 디지털주의는 극복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예. 이 브렛 스콧이라는 작가, 네. 영국의 금융 저널리스트인데, 그 전에 대한금융, 대한통화, 그러니까 뭔가 화폐를 대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쪽 뭐 개발에도 참여했던 분이라고. 예. 이 책의 그 중간에 나오는데요. 네. 그 일단 초기에 비트코인에도 이것이 우리 금융의 대안인가 해서 투자를 꽤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예. 그 개발자 그룹에 들어가서 최초의 그 시스템을 구성할 때도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아,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룹에. 예. 그래서 나름 이것이 금융의 대안일 거로 생각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 이건 대안이 아니고 둘이서 협잡을 하는 것 같다. 이 책 뒷부분에 나오는 게 이게 포섭된 반란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전쟁을 가장한 결혼이라는 말도 쓰고 이 브래스컷이라는 사람이 인류학을 공부를 해서요. 예. 이 인문학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고 재미있는 말들이 많아요. 비유들을 잘하더라고요. 예, 비유들을. 예. 그래서 전쟁을 가장한 결혼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금융기관을 없애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금융기관하고 처음부터 결탁하려고 이 시스템을 시작한 것 같다 하고 자기가 한때 투자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특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그런 가상 자산 예. 시장의 변절자일 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신봉하시는 분들은 네. 야, 진짜 화폐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 거야. 예. 그죠? 미래는 이쪽으로 네. 가야 돼라고 예. 치우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내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현찰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변절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대한금융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RC나 하이퍼레죠. 네.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쿼럼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 그룹하고 네. 결합을 해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또는 그 가상 화폐, 그러니까 암호 자산을 금융기관 안으로 포섭을 해버렸다. 거기에 포섭을 당한 포로가 돼버렸으니 변절한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인 것 같다 하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 코인류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네. 클 만큼 컸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 자산은 네. 그 화폐의 대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면 금융 상품으로서 보완제적 성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2008년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네.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올 것 같았던 그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금융의 하나의 하부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예. 금융 상품이 되어버렸다. 예.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속된 말로 돈 벌려고 이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예. 이 책을 매력 있게 느꼈던 건데 네. 그 현대 경제학 이론을 굉장히 비유나 이런 걸 갖고 아주 그 재미있는 것들이 각 챕터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똑바로 해보자. 네. 금융기관 하면 보통 심장에 비유하고 네. 네. 경제 한국은행 그 행가에도 나왔는데 네. 경제의 그 대동맥이 돼서 아, 그렇죠. 피를 경제의 각 부분에 공급을 하는 혈맥이라고 하죠. 혈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네. 금융기관 신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손발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런 건데 네. 이 금융기관은 심장이라기보다는 신경계에 가깝다.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움직임을 손발에 이렇게 전달하는 신경인데 네. 우리 술 취하거나 약물 중독되거나 그러면 신경이 그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못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금융기관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금융위기라고 하고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금융기관을 신경망으로 보고 시작한다 하는 일종의 그 선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경도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금융기관의 본점이고 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고 좀 말단 지역적인 부분에는 서민들이 있고 서민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찰이 있고 네. 그래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봤을 때 주변부에 해당하는 현찰과 서민 금융기관을 말살하자는 것이 지금 금융기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디지털화의 참모습이다. 마침 또 최근에 카톡 사건 났잖아요. 카카오톡 예.
그러니까 서버 예, 그 예. 건물에서 배터리실에서 불난 것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의 절반은 마비된 것 같아요. 절반이 아니고 지금 4천만 이상이 지금 황당해한 일이 생겼는데 카톡에서 자유로운 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카톡에 관한 그래서 뭐 안전에 관한 법률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랬다가 이제 폐지가 중단이 됐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카톡은 분명히 개인 회사인데 네. 개인 회사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하. 이런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금융기관도 분명히 그런 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카톡보다는 훨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금융기관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그 금융기관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현찰을 없애야 되는 적으로 인민의 뭐 적으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한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분노에 가까운 이 열변을 토합니다. 돈이 왜 나쁘냐? 그러면 뭐 범죄에 이용된다. 현찰이. 지저분하다. 네. 위험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지금 금융 범죄의 거의 대부분은요. 네.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서 다 디지털화된 걸로 일어나지. 그렇죠. 현금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은 택시 강도남이 좀 있을까? 아하. 예. 범죄로 따지자면 디지털화된 금융 범죄가 훨씬 많고 위생면에서 따르자면 우리 코로나 때도 세계 각국이 다 발표를 했지만 네. 면 소재로 되어 있는 화폐에 있는 대장균보다는요. 네. ATM기나 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대장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현찰이 도무지 나쁘다는 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거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 국가와 은행이 결탁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취해 있다 하면서 또 재밌는 표현을 해요. 네. 그 소주가 몸에 나쁘다 이런 소문이 날까봐 네. 아, 이 소주는요 맥주 없는 술입니다 하고 판대는 거예요. 아. 그게 현찰 없는 사회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아. 현찰의 대안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끔 현찰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그 저주가 들어가 있는 말이다. 네네네. 그래서 소주는 맥주 없는 술이다. 이렇게 해서 팔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이제 금융기관과 정부의 음모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한국은행도 출입할 때도 뭐 그런 기사 그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금 없는 사회. 예. 그죠. 뭐 현금 들고 다니면 불편하고 네. 해외여행 갈 때도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예. 많이 들고 다녀서 뭐 예. 범죄의 표적이 되고 막 이런 예, 이야기. 예.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악성 코드 심어놓고 비트코인 달라고 그렇죠.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건데 예. 다만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음. 그 현금 없는 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다. 네. 캐시리스 페이먼트하고 네. 캐시리스 소사이어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캐시리스 페이먼트는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90% 이상 진전을 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찍은 지폐하고 주화만 있는 게 아니고 M1, M2, M3 뭐 이런 통계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M1의 경우에는 현찰이 지금 한 12% 정도 되고 한 뭐 80여 %가 이미 은행 예금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디지털화된 화폐고요. M2는 거기서는 현찰이 4%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96%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원장으로만 존재하는 화폐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우리가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캐시리스 페이먼트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진행되는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제가 뭐 현금 없는 사회 그 담당 국장도 하기는 했는데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사회는 마치 현찰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재미있는 예를 드리는 게 예. 카지노예요. 카지노요? 예, 예. 그래서 은행은 외투를 맡아주는 외투 보관소가 아니다. 여러분이 돈을 맡기면 그걸 그대로 대여금고에다 넣어놓고 잠궈 놓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또 돌리잖아요. 돌려야죠. 예. 그런 면에서 카지노하고 똑같다. 카지노 들어갈 때 우리가 돈을 맡기고 칩으로 바꿔서 그 안에서는 칩으로 쓰지만 그렇죠. 카지노는 우리들한테 받은 돈을 돈 잃은 사람한테 또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거대한 카지노인데 네. 간혹 돈을 잃거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칩을 갖고 와서 현찰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현찰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게 의무죠. 그 합법적인 카지노죠. 예. 근데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만들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그 카지노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정부랑 결탁을 해서 만드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는 출구가 없는 카지노를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 거대한 음모다 하면서 이제 재밌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를 카지노에서 못 벗어나게끔 만드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라든지 네. 그 벗어날 수 없는 아니면 매트릭스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우리를 올가 넣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현찰을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나중에 막 주인공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그 영화는 2, 3, 4 계속 찍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혼란을 겪는 와중에 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이 우리가 뭐 그 꿈속에서 사는 것 같고 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올가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뭐 여기서 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스위프트 망을 차단해서 러시아를 국제금융기구에서 축출한 건 우리 모두가 이거 그럴 만도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비슷한 조치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서방 세계에서 무바라크 대통령 계좌를 동결해가지고 뭐 스위스 계좌 돈 하나도 못 쓰게 하는 것도 있고, 인도에서는 그린피스 운동을 할 때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인도에서 그린피스 계좌를 동결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위클릭스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을 포함한 나라에서 위클릭스 계좌를 동결한 적도 있고, 2013년에서는 영국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노동 같은 걸 많이 하나 봐요. 비정규직 일을. 근데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을 아프리카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제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송금을 한대요. 근데 소말리아는 그 회교도 국가인데 회교도 국가는 어르신이 돈을 다 관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소말리아 그 사회에서 제일 연장자한테 돈을 주고, 우리 그 서울에 그 한국에 있는 보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데, 영국 정부가 보기엔 이건 자금 세탁법 위반이거든요. 대리 송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액 금융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걸 영국이 막고 수수료를 많이 주고 정식 영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라 해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소말리아 그 이주자 집단이 뭐 승소를 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정부와 결탁을 해서 계좌를 동결하고 하는 것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 스위프트 차단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악용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빅브라더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유념해서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들었고, 정치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좋네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뭐 이 책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 얘기도 해요. 유튜브가 우리 알고리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내가 볼만한 걸 옆에다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 그거 따라 보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유튜브 시청 지금 2시간 했는데 이젠 그만 좀 보고 나가서 산보 좀 하고 오시오 라는 메시지는 절대로 안 뜨거든요. 계속 보라고 하죠. 계속 보라고 하죠. 유튜브의 목적 함수는 저의 목적 함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를 가둬두는 게 목적인데, 각 플랫폼들이 개발하는 AI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하나 데이터 덩어리로 보고 미래의 그 장사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150년 전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노동의 소외라는 얘기를 했다면 21세기에는 금융의 인간 소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처음에는 제 예금을 받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제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자꾸 찾아오는 은행 고객이 귀찮아서 ATM기로 대체했다가 이제는 그 ATM기도 없애고 너 스마트폰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잖아 하고 앱을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융기관에 예금주인데 예금주가 내 돈 맡겨놓은 데를 찾아가서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현찰이 그 거대한 세력과 그 맞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찰을 그냥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요구를 떠나서 앞으로는 정치적 무브먼트, 정치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CBDC든 뭐가 되든 너무 디지털화에 목숨 메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게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더리움을 또 같이 만들기도 했던 사람. 예.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찰이라는 게 일종의 상징성인 거네요. 그러면 상징성. 그렇죠.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예.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예. 네네네. 뭐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현찰이 그 빅브라더에 저항하는 최후의 그 방어막이다. 그러니까 내 익명성을 갖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 다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예.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이 지금 지금 전인민대회인가 지금 네. 시진핑 3기를 시작하는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 한 몇 년 전에 왕랜 청산공사라고 해가지고 네. 신용카드든 아니면 뭐 우리를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 페이든 뭐든 전자적인 수단으로 상거래한 거는요. 예. 중국인민은행의 모든 정보가 가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뭘 사 먹고 어디를 이동하고 지하철로 어디를 탔고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게 전 세계가 각국 정보가 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 현찰로 거래하는 사람을 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야, 쟤 뭔데 왜 카드 안 받아? 그렇죠. 쟤 뭔데 왜 자꾸 현금으로 예, 현금 예. 박치기 하지? 예. 저 사람 뭐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 예.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됐지 않나요? 맞아요. 5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신고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그렇죠. 금융기관 아마 1,000만 원 넘으면 저기 FIU에 저기 통보하게 돼 있는데, 넘어가고, 예. 일리가 있는 뭐 규제이기는 하지만 그 또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렇죠. 차원에서는 현찰을 쓰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또 현금을 쓰면은 또 요즘 이제 공제 받으려고 네. 현금 영수증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다 또 이제 국세청이나 기록에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네. 현찰을 숨통을 트게 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또 웃으면서 밑줄을 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기 21세기 현대 기술 사회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제2롯데월드라든지 63빌딩 같은 고층 빌딩 아닙니까? 예. 그 높은 빌딩을 오르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또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속도도 빨라지고 인테리어도 화려해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예.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대단한 기술이고 네.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빨리 움직이게 하니 비상계단을 없애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죠. 예.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높은 빌딩이 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발달하더라도 비상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현금 없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현찰을 범죄시하고 네.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무조건 디지털화가 지상낙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디지털 화폐라면 비상계단은 이제 확실히 현금이 그렇죠. 현찰이죠. 되는 거고. 예, 클래식한 한 지급 수단인 거죠. 그래서 현찰을 범죄시하지 말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연구하듯이 21세기는 디지털화된 화폐와 현찰을 같이 연구하고 보급하는 쪽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는 많이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뭐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뭐 디지털 화폐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걸 직접 또 하셨었고. 근데 현찰도 연구를 하나요? 요즘에? 현찰은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오래 쓸 수 있느냐, 불에 들 타느냐, 또는 뭐 대장균 이런 거를 들 옮기느냐, 위 변조가 어려우냐 이런 것 연구를 많이 하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또 해오던 거고. 예.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목화 같은 게 저기 재배가 지금 공급망이 지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각국에서 그 현찰 만드는데 좀 애로가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요. 아주 고급 면화는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쪽에서 저가 돈으로 쓰기에 적합한 면화가 많이 나는데 이 지폐 만드는데 면화가 쓰이니까 그게 또 좀 지장을 받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급망 대란이 지금 별 이상한 데서 별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당신의 돈은 빅브라더가 소유한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돼 있거든요.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통제가 더 이제 쉬워지는 거고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파놉티콘?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파놉티콘이라는 게 데카르트인가 철학자가 얘기한 용어 아닙니까? 그 둥그런 원형 탑에 죄수를 가둬놓고 사방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그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그 감시 체제망을 파놉티콘,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탑이라는 뜻인데 원형 감시망, 감시탑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우리 지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놉티콘에 가둬놓고 우리를 감시하고 평가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감시한 정보는 함부로 남들한테 주지 마 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개망신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그다음에 그 신용정보법에서 개망신법을 고쳐서 약자가 참 좋네요. 마이 데이터라는 시스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내 금융 정보는 내 거니까 내가 지금 신한은행하고 거래하지만 한해은행하고 새 거래를 해야 되니까 내 정보를 이쪽으로 주시오. 그러면 내가 동의하면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또 의무적으로 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하면 데이터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위험한 거는 그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점점 AI가 발달을 하면 그 데이터를 그 활용해 가지고 또 저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저 사람은 그 한 달에 책을 5권 이상 사네. 책을 5권 이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 욕구가 커서 이 부도를 안 내더라. 신용도가 좋더라. 저 사람은 끝나고 나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끝나고 물을 사 먹더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평가가 되면 데이터가 쌓여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금융기관한테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우연하게 누구 친구가 사달라고 그래서 저기 편의점 갔다가 담배 한 갑을 샀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오늘부터 저기 흡연하려나? 막 망가지는 사람이네. 담배 한 번 산 거. 근데 우리 유튜브에서도 뭐 이상하게 뭐 여기서 노래하는 거 한번 보면 그다음에 계속 노래하는 것만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원치도 않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표현이 되면 저는 복구할 기회도 없이 계속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그 사람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현진 작가님이 예를 들어 뭐 미녀 모델들을 검색을 했다. 그러면 평소에 미녀 모델을 검색하는 사람으로 유튜브가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왜곡되는 거를 저는 그건 감시할 수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 그 회사에 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잘못된 관음증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저를 감시하면서 파놉티콘에다 가둬놓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하게 생기는 그런 데서 오는 빅브라더 사회는 이거는 그야말로 디스토피아다.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금융의 영역, 나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도 그렇죠.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은 그 아마존 은행이 온다라는 책인가요? 거기서는 그 AI가 우리를 평가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가 된다는 예로 중국의 예를 들었어요. 중국의 알리페이 계열의 뭐 알리 보험상가를 가면 그 보험사에서 저를 뭐 평가를 할 때는 중국 사람들은 왜 그 남의 집 갈 때 러닝 셔츠 한 장 입고 여름에 들락날락하고 길거리에다 침도 많이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을 뱉을 때마다 벌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간대요. 뭐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료가. 대단하네.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침을 함부로 안 뱉고 남의 집에 갈 땐 예의를 갖춰서 옷을 한 장 더 입고 이 격식을 차려서 저 사람 예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다음 달 보험료가 무슨 한 뭐 2, 3천 원 더 싸게 해주고 그래서 AI가 중국 사람들의 버릇 습관을 고쳐놨다 하는 좋은 뜻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와. 그 강제적으로 예. 뭐라 해야 되나 좀 문화의 예. 질을 높여버리네요. 예, 그게 이제 너찌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 너찌에 해당하는 은근히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그렇죠. 있는데 공공질서도 막. 예. 유튜브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으로 영화 장면 무슨 전투 장면 한번 봤더니 뭐 제가 굉장히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한동안은 이 기록이 되고 그러던데. 막 폭력적인 차현진 예. 작가. 막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네. 디지털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물론 그게 주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효과도 분명히 네. 있는 거고 네. 그 파놉티콘 효과라는 게 이제 그 원형으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탑 예. 말씀해 주셨지만 나의 사적인 행동이 네. 감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만 해도 네. 내가 그 행동을 스스로 예. 억압시켜 버리는 나 예. 자신을. 예. 그래서 갑자기 저는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요즘에 그 보험료 좀 아끼겠다고 예. 차에다 GPS 꽂아가지고 하는 걸 하거든요. 예. 월 얼마씩 내고 하는 예. 거. 근데 이게 나의 주행 스타일을 다 계산을 해요. 그렇죠. 예. 오늘은 얼마 예. 과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 정속 주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예. 1,000원 정도 보험료 예. 아낄 수 있는데 예. 이러면서 내 스스로 또 네. 파놉티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앱을 깔아 있는데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1,000원씩인가 줘요. 네네네. 근데 그 10,000보를 제가 걸어 다니는 걸 어디를 다니고 어디서 잠깐 쉬는지를 다 알아요. 아, 야. 그 빵집에 들어가는구나. 어디 네, 옷가게에 들어가는구나.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매트릭스나. 그런 미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하는 네. 현찰이야말로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예. 그런 어쩌면 정치적일 수도 있는 주장을 담고 있어서 유심히 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 유튜브 세계에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저주론자처럼 돼버렸는데 네. 저 말고 비트코인은 사기다. 예, 예. 비트코인은 예. 사기다라고 예. 차현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인류학을 공부를 했고 네. 유명 금융기관에서 트레이더까지 했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했던 브렛 스캇이라는 사람도 네.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 같은 것은 금융기관의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고 금융기관의 포섭이 되었다. 전쟁을 가장한 결혼을 해버렸다. 처음엔 전쟁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부부가 돼버린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거는 진정한 미래의 금융의 대안은 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브렛 스캇 얘기니까 한번 이런 얘기도 있다. 네. 한번 암호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블록체인 기술의 모호성에다가 네.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무지가 결탁이 돼서 너무 과감한 주장이 막 쏟아졌는데 네.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또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라도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브레스캇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디지털 화폐 세상이 되더라도 예.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어디 가서 결제를 하더라도 예. 중앙이 예.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예. 마음 먹으면 다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사실 지금도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네. 이게 어떻게 어떻게 거쳐가는 딱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잖아요. 아무리 예. 블록체인이어서 탈중앙화돼 있다 하더라도 예. 이미 그 세계로 가고 예. 있는 거고 예. 사람들은 그걸 계속 또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있죠. 거고. 예. 그 정부에서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막 결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아서 막 예. 디지털화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정부다. 뭐든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의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그래서 얘기까지 그 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이 회유당했다. 그렇죠. 라고 예. 표현하는 게 그거고 그 예. 회유당한 반란군이 브레스캇 자기 자신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차현진 작가님 혹시 코인이라든지 예. 비트코인 이쪽으로 생각이 혹시 달라지신 거는 없으세요? 근데 요즘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코인류도 네.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야, 그래, 맞아.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예. 성장성이 있어. 예.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 미래는 여기서 생각하다가 요즘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예. 요즘 작가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저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코가 쭉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더 제가 얘기를 하면 자극을 해서 민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예언했던 게 분명하게 맞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네. 가격은 뭐 다시 조금 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전 나올 때부터 저건 분명히 망할 거다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자체 알고리즘이 잘못돼 가지고 망한 루나하고 테라도 있지만, 네,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받아서 네. 내가 잘 운영을 해줄 테니 이거는 한 개당 1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금융기관, 특히 투자기관이 하는 거죠. 이미 그런 상품이 MMF라든지 CM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IT 업체가 증권업 허가 없이 그 CMA나 MMF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장에다 관리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냐 아니면 인쇄술이냐의 차이지. 네, 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는 그 위장된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의 이제 리브라하고 DM도 그랬듯이 아마 테라나 코인 루나도 아마 금년 5월달에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각국 정부한테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금융의 대안이라 될 수는 없을 거로 보고요. NFT나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아직도 그거는 여러 차례 지난번에 뭐 네. 토론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서 맞다. 그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감히 기술을 모르니까 평가할 입장은 못 되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 이더리움은 이제 투자 상품으로 거의 굳어진 거 아닌가요? 뭐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도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2017년에 하드 포크를 일으키면서 네, 네, 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디지털 금, 네. 희소성에 그 기반한 금이라고 그러고,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직도 이게 디지털 캐시다, 미래의 화폐다라고 주장을 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스스로도 네.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이냐 아니면 희소자원이냐에 대한 생각을 그 업계 내에서 아직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 제3자인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네. 이거는 좀 뭐 권도영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한 거지. 네. 다른 쪽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좀 안전한 게 많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예. 다른 데 투자하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다시 놨다가 또 다른 데 예.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많던데.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전형적인 금융기관이 할 일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87년에 블랙 서스데이인가 일어났을 네. 때 컴퓨터 트레이딩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주식 투자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얼마 이하 빠지면 막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가격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블랙 서스데이가 되지만, 아무튼 맡겨준 돈을 컴퓨터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하든 컴퓨터가 하든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한테 맡겨주면 1달러의 한 개 1달러의 가치를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관리해 줍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파이낸스의 영역이지 컴퓨팅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현존하는 금융업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좀 그 현실성이 좀 낮은 것 같고. 도전은 맞죠. 왜냐면은 네. 그 양반들은 다 탈중앙화 하겠다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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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이제 반란군은 반란군이 맞는데 예. 나중에 여기까지도 회유당하는 반란군이 되느냐 그거를 봐야겠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아직도 솔직히 저는 이제 디파이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일단은 이게 진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예.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계속 관련된 분야 책도 예. 읽고 기사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클라우드 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 아무리 고층 건물이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빨라지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 비상계단 없는 고층 빌딩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현찰, 예. 현금 예.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삼성페이나 이런 거 믿고 있다가 예. 현찰 써야 되는데 현찰 없으면 현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예. 지금 카톡 사태가 지금 그게 진짜 큽니다. 예. 이제 카카오페이 막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카톡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그룹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리 민간 회사지만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커져야 된다는 쪽이 있을 것 같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또 그 분산원장 기술을 강조하는 이쪽에서는 저거 봐라 one point of failure 단일 실패점의 문제가 극명하게 보여졌으니까 인류의 미래는 이건 분산원장 기술에 의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세계다. 이게 아마 이번 불만 끄고 난 다음에 벌어질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되 예. 서로 자기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그쵸. 중앙은 중앙대로, 네. 탈중앙화는 탈중앙화대로 예.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예. 중앙화된 상태에서 감시 규제를 잘할 거냐, 아니면 중앙을 깨고 더 탈중앙화해야 된다. 탈중앙화로 갈 거냐, 이제 또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같은 카톡 사태를 보더라도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입장에 따라서. 야, 오늘 진짜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차현진 작가. 저도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